안녕하세요, 원진입니다. 진짜 오랜만은 아니고 개봉기로 처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아이폰 11, 11 프로, 11 프로 맥스가 출시되었는데요. 이미 많은 유튜버들께서 다양하고 상세한 리뷰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한 개봉기와 지극히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는 아이폰 11, 11 프로, 11 프로 맥스 과연 무슨 폰을 고르는 게 좋은지, 저는 그렇게 무겁다고 소문난 11 프로 맥스를 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 간단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물을 처음으로 접해보는데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박스가 검은색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고급화와 차별화를 위해서 이렇게 박스가 검은색으로 바뀐 것 같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애플의 제품들은 하얀색의 박스가 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불호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사람 개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느낌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인덕션 디자인. 저는 아직도 적응을 잘 못하겠지만 역시 실물로 보는 마감 상태는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상은 가장 비슷하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흑색의 느낌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모습은 뭐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박스를 개봉해 볼까요? 정발 코드는 어떻게 생겼을지. 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못생겼네요. 자, 이렇게 이어팟이 들어가 있고요. 이상한 느낌으로 변해버린 이 단자 또한 있습니다. 바로 C타입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디자인은 바로 그냥 북미판에서 그냥 바로 코드가 꽂혀 있는 모습이었는데, 한국판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뭔가 좀 더 뭔가가 있네요. 이렇게 기존 아이폰 충전기에서 봤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애플 스티커를 까먹을 뻔했습니다. 어김없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안녕하세요 라는 한국어로 인사말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폰의 요즘 디자인이 원탑이라고 할 만큼 독보적이게 예쁘거나 그렇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단연컨대 마감과 색깔은 독보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치 디자인과 인덕션 디자인은 많은 감점 요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삼성 플래그십과 애플 플래그십 휴대폰의 디자인을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인 디자인은 삼성 갤럭시 노트 10이 좀 더 예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애플 기기와 아이폰 간의 연동성, 카메라 색감, 디스플레이 등을 휴대폰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트 10에 iOS가 장착이 되고 카메라 성능과 색감 또한 애플 기기만큼의 수준이 향상이 된다고 하면 저는 노트 10으로 갈아탈 것입니다. 하지만 iOS가 노트에 적용될 일은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아이폰을 쓸 예정입니다. 하여튼 제가 무겁다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이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사게 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휴대폰을 살 때 앞서 말했듯이 디스플레이와 배터리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까지 말이죠.
그리고 저는 또한 앞으로 찍을 유튜브 영상을 제가 쓰고 있는 맥북 프로와 이 아이폰을 함께 써가며 편집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큰 디스플레이를 원했습니다. 이쯤 돼서 한번 색감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쓰고 있는 맥북 프로 15인치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새로 나온 아이폰 프로 맥스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입니다. 이 정도 색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메탈 느낌이 강하고 이 아이폰은 좀 더 흑색, 좀 더 어두운 색깔 느낌이 강합니다. 제가 이 휴대폰을 사며 가장 우려했던 부분과 실제로 제가 접하고 나서 느낀 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휴대폰을 사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은 첫 번째로 당연히 무게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리뷰어들이 무게에 대한 혹평을 하였고 최악의 단점으로 꼽았을 만큼 저는 엄청난 걱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단점을 많이 듣고 휴대폰을 들어봐서 그런지 많이 무거운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특히 성인 남성이 들기에는 적당한 부담이 없는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완전히 바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갤럭시 S10e를 쓰는 제 동생이 이 휴대폰을 들었을 때는 정말 무겁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그립감도 좋고 가장 들기 좋은 휴대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바로 3D 터치입니다. 3D 터치의 경우에 저는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사실 10S Max로 휴대폰을 넘어갈까 이런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휴대폰을 직접 만지면서 느낀 점은 3D 터치를 대체할 만큼 햅틱 터치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편한 점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편한 점은 저희가 적응을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불편하지만 그걸 감수하고 적응하면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3D 터치의 부재로 배경화면이 이제 라이브 포토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라이브 포토가 아직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브 포토 정말 좋아하거든요. 잘 하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짧은 개봉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총평은 그냥 사고 싶은 거 사라입니다. 저처럼 디스플레이, 배터리, 그리고 음질 또한 카메라 성능을 중요시 여기신다고 하시면 저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 정말 강추하고 싶습니다. 특히 성인 남자거나 자기는 큰 폰을 좋아한다 그러시는 분들께서는 더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나는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였으면 좋겠고 콤팩트한 사이즈에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하면 당연히 아이폰 11 프로가 좀 더 괜찮겠죠. 그건 당연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게임 사양, CPU 사양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카메라 성능은 무난해도 충분하다 라고 하시는 분은 프로 모델까지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생각하고 고려하여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모든 총평을 맞춰보았습니다. 저의 개봉기와 제가 말한 모든 말들은 비전문가 고등학생의 시점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제 영상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휴대폰을 현명하게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수험생이기 때문에 남은 수능 20일 동안에는 유튜브에 제 공부 타임랩스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서 올려볼 예정입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의 공부 영상 그리고 타임랩스 브이로그 영상 또한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때까지 원진이었고요.
제 개봉기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